1,800원, 2,000원 그래가고 틀리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결정들은 저는 생각했는데 어쨌든 다들 지금 물어봐요. 조합원들은 다 물어보고 신뢰가 있는 상황이 돼야지. 그거 뭐 얼렁뚱땅 해가지고는 지금 그나마 여기까지 끌고 먹고 다 엎어지는 거고 방법도 없는 거고 답도 없는 거고 그 희망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지켜보시기 힘드시죠? 네? 지켜보시기가 힘드시죠? 아니 이게 진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믿고 살아야지 했다가도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전문가들이시니까 한 5년 뭐 길게는 10년 간다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불러보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더 힘들어지니까. 잘못된 그나마 저희는 좀 잘못된 기간이 짧다 보니까 금액도 작다 보니까 그나마 좀 리커버리 할 수 있는 희망이 보여지는 할부 같은 게 안 되니까. 그래서 7개월에 부동산 되신 분들도 한국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어보시는데 거기 하면 저희가 입장이 풀리면 가능한 인물을 안 시키려고 저는 모르겠고 저희는 여기만 집중하겠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거기서 한 500세대 사이즈가 비슷하거든요. 바로 옆이고 자꾸 이제 같이 묶어서 같이 가자. 아유, 저희만 해도 우리 거만 그러면 우리 것만 해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뭐. 한이 반격하는 거죠. 저희 추리가 한 도착. 정성률이 지금 올라갔는데 저는 집이 지금 목동이걸요. 제가 지금 사시는데 모아주택 해가지고 나오는데 네. 결국은 공항 근처는 다 지금 한 개가 15층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안 근데 돼요. 저는 여기 현대일스 사는데 우리는 저쪽으로는 20층까지 있거든요. 저는 17층이고 어디신데요? 여기 발산동. 발산동은 예. 좀 거기하고 틀려요. 여기 바로 공항 옆이니까. 그래요? 근데 처음에 우리는 몇 층까지로 영주민을 한 저는 13층 정도 아,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한개 제가 10전 2천인데 네. 저희는 15층. 근데 2차 근데 용적률이 적어서 옆에 보시면 옆에 낮은 층. 10층을 위해서는 저게 한 213% 올라가요. 지금 한 200 옆에가 한 290% 나가니까 뭐 근처까지 가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이제 근데 우리 모아놓고 얘기할 때 2016년도 되면 차상 뜬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럼요. 네. 차상은 뜰까요? 2016년도? 근데 이분들이 잘하셔야지. 근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 장애정도 있고 저 흑석동도 보니까 10년은 걸리더라고요. 10년은 걸리는데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그거를 얼마만큼 많이 받고 그거를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틀려지는데 저희 그 2기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잘했다면 이미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작정하고 들어가고 이거를 뭐 1기에 헤쳐드시고 뭐 이런 사람들보다는 2기에 헤쳐드신 분들이 이렇게 지금 그럼 저번에 마곡에서 우리 저 조합원들 모아놓고 막 가신 분들이 이기 분들인가요? 네, 우리 마곡에서 한번 막 이렇게 조합원들 모아놓고 막 그 뭐지 소장하고 뭐 와서 막 얘기를 해서 네네네네. 그분들 이기 예. 그게 저희 이제 태동도 안 한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요? 그때 뭐 엄청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 하나씩 부수고 뭐 그때는 그래서 저는 되게 희망적이에요. 아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기시니까 저는 1기 때는 하여간 독도식이라고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2기 때 보니까 여기 저는 계단식이었었어요. 20평인데 계단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조합들은 다 독도식이라는데 어떻게 아니 독도식을 하는데 어떻게 계단식으로 그걸 저도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20평을 샀거든요. 그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맘먹고 그냥 사기친 거예요. 아, 어쨌든 근데 뭐 우리는 뭐 지금 어떻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어차피 복도식을 다시 돌리려고 이제 그러려면 조감도가 뭐 나와야지 뭐 어떻게 얘기를 하니까 비용 문제를 그렇게 떠나가지고. 모델하우스도 계단식으로 해서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20평을 계단식으로 해서 저도 20평 했거든요. 그때 그 계단식하고 일부 일부만 일부 복도식이고. 복도식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투베어를 한 그 벽이겠죠. 두 개를 하느냐 세 개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얘기가 또 틀려질 수 있다라고 표현을 그때 이제 그 동이 들어갈 때 그 벽을 몇 개의 벽으로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얘기가 틀려졌지 일부는 계단식 일부는 복도식 근데 복도식으로 하는 거는 전기가 들어간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일반 조합은 말고 기부를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김치나 네네 그거를 임대 들어가는 데는 복도식으로 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그분한테 그렇게 듣고 그러면 일반 저도 그렇게 이해를 저도 들어서 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조합원들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모형들은 다 복도식으로 만들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 수긍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또 문제가 저는 일기 때는 그 호수를 겪었지만 저는 안내 지금 계속 기억을 저도 보니까 이거는 호수는 바뀔 수 있다 돈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미납금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저쪽은 싫고 이쪽 그 공항초등학교 있는 쪽이 괜찮아서 이쪽 해가지고 높은 층으로 해서 이 호수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3개를 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러면 이 세분을 해서 그 안에 뺑뺑이 돌려가지고 이제 호수는 바뀔 수가 동호수가 바뀔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물론 그 부분이 부서봐도 저희가 또 다시 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저는 조감도 지금 이제 진행이 돼서 조감도가 나오고 대충 이제 몇 세대가 나오고 그게 나와서 우리가 이미 일기 못한 분들은 이렇게 5분이 이렇게 배정을 하고 나머지 3개는 어차피 동호수 없이 받는 거니 이건 뺑뺑이 돌려달라고 이제 지지를 하려고 하는데 말들이 이게 이거 뭐 써놓은 것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딱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계약한 사람하고 그 계약한 회사하고 그 얘기가 됐다라면 그거하고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이미 떠났으니 말은 와전이 될 수밖에 없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베스트 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지금 하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게 와서 이제 지져보고 서류 보고 지금 이렇게 주위에 얘기 들어보면 하여간 이기는 마음 먹고 들어와서 하는 거야. 저거 먼저 업무 수행해서 먼저 도망가고 저 미납금 저한 거로 도망가고 최종선이는 저 전장섭이 되다가 한 3개월만 있다가 하고 도망가고 전장섭이는 와가지고 뭐 얘기했다 그러고 한 3개월만 있다 갈 거다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잘 빨아먹기 좋으니까 돈좀 오자마자 한 4억이 들어왔나 봐요. 통장으로 미납금 하시는 분들 내라 그러니까 묻고 모시고 이거 봐요 이거 잘 빨아먹기 네. 좋으니까 계속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랬던 거. 그러다 걸린 거예요. 이거 혹시 나중에 뭐 평수 변경은 언제 가능하죠?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은 이제 제가 그것을 해줄까요? 네, 말씀. 일단은 여기 긴급 여기 간담회는 이제 위원장님이 이제 신청하신 거고 위원장님과 이사님들이 그걸 다 동의하셔서 이제 긴급 간담회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 긴급 간담회 안건 내용은 일단은 가부터 사까지 총 한 7개 정도 되거든요. 7개 정도 되는 부분을 이제 간소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왜냐면 질문 내용은 여기 안에 제가 다 준비해놨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타입 선호도 안내예요. 타입 선호도 안내는 지금 여기 이거 그 파일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시면 돼요.
타입 선호도 안내는 저희가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2기 때 여기 지금 복도식이에요. 2기 때는 금천동 지역주택에서 홍보관을 여기 공항동 여기 강화동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했던 홍보관에서 이 모델이 아닌 금천동에서 사용했던 모델을 보고 계단식으로 알고 가입했던 조합원님들이 많으세요. 알아보았던 이기 때 네, 잠깐, 이기 때요. 그때 2기 때 저기 가셨어요 홍보가? 아니요 저는 그때는 이거는 이제 조합원님들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이 영상을 저희가 남겨놓은 이유는 그 2기 때 가입하셨던 조합원님들 중에서 이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있다 하면은 이거 보고 가입하셨다고 하시면은 계단식입니다. 계단식 보고 가입하신 분들이 별로 아 이게 없으실 거예요. 복도식이잖아. 네, 복도식이요. 복도식 보고 이게 가입하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홍보관에서는 조합원님들 여러 의견이 나온 내용으로 본다면 다 계단식으로 알고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계단식으로. 잠시만 이 영상이다 보니까 이 영상에 대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보시면 여기 복도가 다 있어요. 복도가 다 있는 상태는 다 복도식입니다. 여기 다 복도식이에요. 이렇게 복도식으로 가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 복도식을 기준으로 조합원님들한테 계단식이라고 거짓 가짜로 좀 알려드리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거에 대한 증거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 올라와 있어요. 이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자료들을 일단은 전달해 드릴게요. 일단은 한 번씩 전달 좀 하나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3월 예, 날짜는 2021년 3월 2일 날짜로 해가지고 그 최준석 위원장이 있었을 때 당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시면 뭐 2017년도 법령에서 제작되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관련 법령을 현행법에 맞는 설계가 진행이 되었다고 이 최준석 씨가 얘기하고요. 이 설계 변경에 따른 경호수를 재배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배치한다는 내용도 있을 뿐더러 조합원님들한테 추가적으로 이제 전체 큰 파일 하나 제가 보여드릴 예정인데 위원장님 그 파일 큰 거 있으시죠? 그 회의록 3월 21일 날 2021년 3월 21일 날 간담회를 했었어요. 추진위 사무실에서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한 번씩 돌아가서 보시면 되는데 그때 이 간담회를 추진위 사무실에서 했었나 봐요. 근데 이 간담회에 참석하셨던 조합원님들 누구 왔는지 나와 있어요. 주장입니다. 주장이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 두 장 안에 보시면 이제 조합원님들 참여하셨던 간담회 때 참여하셨던 조합원님들이 다 반대하셨어요.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계단식이었는데 왜 복도식으로 왜 하였느냐? 우리는 이 설계를 반대한다. 라는 간담회 내용입니다. 이 간담회 내용을 기반으로 보더라도 모든 조합원님들이 반대한다는 네이버 카페 내용도 댓글도 다 있고 현장에 와서 있었던 내용도 있기 때문에 왜 계단식으로 왜 복도식으로 왜 변경을 하고 왜 모집 세대수를 왜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최준석 씨가 계셨었을 때 당시에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저희 그 단톡방에 있는 저기 그 여러 조합원들 의문 사항이 딱 한 가지예요. 왜 설계를 변경을 하느냐? 왜 사전 설명도 없이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여기서 드리는 이유는 조합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건 계단식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지금 설계안을 보면 다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가, 강서구청이든 업무대 인사 측이든 설계 업체든 다 복도식으로 다 지금 제작을 하고 추진해서 이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조합원한테 알려드렸다고 추진을 하였으나 그거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알려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체 계단식으로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다시 제자리를 돌리기 위해서 이 계단식으로 돌릴 거고요. 설계를 변경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계단 계단식이 예, 근데 이것도 단계가 있어요. 1항부터 5항까지는 준비를 해봐야 되는데 그건 설계업체가 싫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해요. 뭐냐면 이게 지금 복도 시기였었을 때 사업 수지, 사업에 대한 수익률이 나와요. 수익률이 플러스 이상이 나와야지만 조합원들한테 나중에 추가 분담을 발생시키지 않은 부분인데 이렇게 복도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지 분석, 사업 수지 분석상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근데 그 수지 분석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도식인데 마이너스다. 네, 복도 시기였는데 마이너스예요. 그냥 지금 무작위로 어떻게든 가입을 1기 때는 그때 시장에 맞춰서 그 시장에 맞게끔 분야가를 측정해서 가입한 건 맞으나 2기 때는 그 과거의 기록하고 비슷하게 해서 그냥 평형별로 조금 늘려가지고 주변 시세 대비 그 가격대로 분야가를 산정해서 가입을 유치시켰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때 시장에 맞춰서 한 거니까. 근데 어느 정도 지주분들하고 조합원들하고 어느 평균치라는 게 나와서 비례가 나와야지만 그 가격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지금 모든 건설사의 그 하청업체들 지금 뭐냐면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자재값이 많이 폭등을 했어요. 지금 이 시국에 지금 건설을 완비했던 목동 한양건설인가 저기 파라곤 아파트라고 여기 지금 지구 단위 개설일까 6구역도 방안 6구역도 마찬가지예요. 무리하게 철거를 하든 공사를 하게 되면요, 무리한 그 공사를 강행하게 되면 그 시장에 맞는 가격들을 적용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모든 거는 조합원들의 책임 전가가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 비싼 가격에 비싼 아파트를 지었으니. 하지만 비싼 가격에 비싼 아파트를 지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아파트를 지은 것 뿐이에요. 자재가 비싼 게 아니다. 자재가 고급 자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아파트를 짓는 그 가격대로 맞춰서 그 아파트를 짓는 건데 지금 단가가 높으니까 그 단가 비싼 걸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비싼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 모든 부담금을 발생되는 게 조합원들한테 추가 분담금이라는 내용이에요.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었고 그 시장의 안정화에 대한 평균 단가치가 나온다면 그 가격치에 맞게끔 건설사하고 하청업체들 평균 교급 계약을 완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건설사 협의하는 거는 지금 무리수예요. 지금 단톡방에 계시는 그 소설님과 다른 조합원들이 의견을 반영을 하여 지금 지주 동의서를 제일 많이 받으려고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고 그 몇 개월 동안에 여러 조합원님들과 임원님들과 지금 업무대행사 업체들끼리 여러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더라고요. 지구 단위 동의를 최대한 많이 발의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 계획 승인에 가기 위한 첫 단추인데 지금 사무실은 제가 여기 맨날 9시까지 있어요. 지주분들도 찾아오시고 조합원님들이 늦은 시간에 돈이 켜져 있으니까 찾아오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가세요. 그만큼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고 여기에 누군가 상주에 있어야지만 소유주분들이든 지주분들 뭐 이제 조합원님들이 안 되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하고 이사님들하고 의논했던 거는 딱 하나예요. 저희가 지금 현수막 광고를 준비하고 있어요. 현수막 광고. 현수막 광고를 해야 되는 이유 취지는 딱 하나거든요. 현장에 지금 이게 지도상을 보시면 여기가 잠깐 네. 그 이제 저희가 6월 5일 사무실 들어와가지고 한 보름에서 한 달 6월 말까지 이제 부동산들 만나보고 뭐 저기 뭐 밀린 뭐 연대하고 저 차에서 뭐 전기로 뭐 가스로 뭐 끊겨가지고 살리고 그러고 이제 구성원들 만나보고 하면서 이제 들은 얘기가 지주분들도 몇 분들 만나서 들은 얘기가 일단 2018년 최수영 씨 때는 그때는 이제 최초이고 첫 처음이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를 좀 많이 되는 운동들을 했고 주민들한테 진짜 낙천적인 뭐 가족들과 얘기기도 하니까 지시 동의율이 그때 상당히 프로가 쉽게 됐구나. 다른 32% 정도까지 올라.
대행사 써가지고 돈 지출해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뭐 카페지로 나눠주면서 뭐 주민들 만나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어떤 주민들한테 이렇게 사무실에서 보면은 업무하는 모습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3년에서 4년이 시간이 훅 지나갔고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이제 다 그 지역이 한 280세대 정도 되는데 지주분들요. 자기들끼리는 또 이제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뭐 지연 학연은 다 엮여 있어서 소문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이 뭐 그래가지고 뭐저 총회 뭐 도서가 해가지고 다시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부터 자 통장에 돈도 하나도 없고 저거 사기꾼들일 거고 앞에 가서 보이시면 청산할 거다. 그러니까 다들 지주 동의하신 분들도 불안해하시고 이제 방문하시고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서 연로하신 분들은 이런 뭐 동네 발전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으시죠. 뭐 여기서 죽을 때까지 그냥 이대로 살다 가면 되는데 뭐 굳이 여기서 지금 재개발하느냐 그것도 뭐 나한테 무슨 큰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주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는 사실은 뭐 충분히 한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뭐 어떤 활동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자기들도 뭐 부동산이나 지주분들도 뭐 이렇게 다시 이웃들한테 얘기를 할 텐데 여기는 한다고 해서 실적으로 사무실 조금 정리하고 뭐 합니다라고 하지만 지주 간담회 합니다라고 하지만 50분들이 누가 있냐.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뭐냐. 어차피 지금 3구역, 5구역 이제 여기는 이미 상당히 진행이 돼서 뭐 지금 이제 아까 지구상인도 접수가 됐고 이제 조합을 안 하고 있는 서비스를 철거하고 하면은 분위기가 떨어질 테니 거기에 맞춰서 좀 우리들도 좀 홍보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찰나에 그렇다고 이걸 또 광고 대행사 맡겨가지고 또 하면은 돈만 돈 들어가는 거고 홍보가 얼마나 있겠냐 싶어서 좀 차라리 플러스 좀 하고 좀 우리가 좀 자주 좀 찾아뵙고 접근하고 그러면서 지주간담회도 좀 열고 자리 열고 하면 낫지 않겠나 해서 좀 최소한의 활동으로 해야 될 게 어쨌든 동네에 다시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준비에 대해서 그리고 지주 동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어떻게 변동이 될 겁니다.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서 준비한 게 지금 저희 상당히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및 현수막을 설치하는 위치를 동그라미를 찾았어요. 여기가 이제 송종초등학교예요. 송종초등학교고 현재 저희가 있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현재 지금 회의하는 장소는 이 위치 기준으로 여기 모서리 부분에 이 현수막 광고를 올릴 예정인데요. 이 올릴 내용은 간단한 내용으로 요만한 현수막을 준비를 할 거예요. 여기다가 현재 지주 동의율 몇 프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 군데군데다 현재 지주 동의율 몇 프로고 이 몇 프로 기준으로 저희가 매주 어느 정도 지주분들 동의서를 구현을 받으면 스티커를 계속 그 현수막에다 부착을 시킬 거예요. 부착을 시키면서 나가다 보면 소유주분들의 조금 동요가 좀 생기실 거거든요. 동요라는 건 소문을 남들 잠재 우부자는 내용이지만 사업이 진행된다는 걸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책상에 2개 정도 올려놨어요. 근데 요거를 보시면 되시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현수막을 걷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송정역과 송정역이 이쪽에 있죠. 송정역이 이쪽에 있고 공항시장역이 이쪽에 있어요. 예. 그래서 공항시장역 이쪽에 있고 송정역이 이쪽에 있어요. 네, 전철역 부분에서 이제 물티슈 하고 그다음에 한 절반 A4인 절반 정도 되는 걸 준비해서 현재 지역분들한테 일단 전단지를 교부를 드릴 거고 물티슈 드리면서 일단 물티슈 내용에는 저희 추구역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간다. 내용을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바로 앞에 여기가 5구역이에요. 여기 7구역 바로 앞에 여기가 5구역인데 5구역과 6구역은 달라요. 왜냐하면 6구역은 철거가 완료가 됐고 5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즉 현재 소유주분들하고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여기도 사업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럼 철거가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 저희 7구역과 여기 8구역, 그다음에 1구역, 3구역, 4구역이 남아 있어요. 근데 6구역과 5구역이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 바로 앞에 구역. 근데 여기는 뉴타운이에요. 모아타운, 신속통합, 재개발 여러 가지 업무를 두고 여기가 일을 지금 사업이 완료인데 여기 5구역은 아시는 분들은 저희 조합원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15년이 걸렸습니다. 조합 설립까지 15년이 걸렸어요. 새로운 추진위에서 다시 구성해서 여기 위원장이 몇 번이 바뀌었죠. 바뀌고 모든 어떤 구성원이 현재 소유주분들에 의해서 지주주분들에 의해서 현재 부동산하고 협업을 해서 간 곳이 5구역과 6구역이에요. 저희 7구역은요. 여기 사무실 아래 쭉 내려가시면 조부동산 하나 있어요. 코너 자리에 있어요. 그 송정역에서 들어오는 길에 삼성부동산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일단 이 두 군데는 저희가 지주동의선을 받기 위한 용역 계약을 완료했어요. 용역 계약을 완료했는데 부동산에서 조건이 뭐냐? 추진위에서 현수막과 저희 창문 보시면 아시겠지? 추진위 한번 창문 보시면 추진위원회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냥 창문 사무실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냥 여기 조그만 거 하나 있더라고요. 지역 주민한테 시각적으로 알려드리겠다는 취지로 해서 사무실 냅킨을 이제 스티커 이제 시트지라고 하죠. 시트지를 전체적으로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군데 현수막을 갈 거고요. 송정로하고 공항시장 옆쪽에 저희는 물티슈하고 광고지를 드릴 거고요. 전단지는 주민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게끔 유튜브에 다 꽂을 거예요. 다시 한번 더요. 그리고 저희가 활성화가 되는 그 공표했었을 때 시점을 해가지고 부동산 두 군데에서 소유주분한테 공격적으로 전화하기로 했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희 1층에 보신 제 수인 사무실 1층 우리부동산 계시고 소망부동산 분이 계시고 여기 공항시장 얘기 승리부동산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일단은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 이제 추진이 잘 할 겁니다. 앞으로 해야 되는 업무를 현재 부동산 사장님들과 최대한 저희가 다 원하시는 대로 다 얘기 드리겠다고 있는 대로 말씀 다 드릴 거예요. 그 부동산들이 다 이 지역에서 오래 계시던 분들이 꼭 과거에 얘기해 주시는 분들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일기 때 보니까 대부분 그걸 받으셨더라고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잘 알고 계세요. 근데 2기 때 보니까 조금 자기들이 보기에 좀 신뢰가 안 가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3기라고 와서 좀 뭐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지금 다시 나서는 건 자기는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일 중인데 어쨌든 간에 취지는 알겠고 계약도 해주는데 좀 추진위에서 좀 분위기를 좀 해줘야 저희들 일할 거고. 그래서 똑같이 네. 동맹국으로 넘어가는 네. 거니까.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일부 조합원님들 중에 뭐 없는 사이에 뭐 비용 지출하느냐 하시는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하는 이런 행동들이 보면은 저도 그 부분을 알고 최소한의 비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아까 뭐 화장지 뭘 하자는지도 나눠줬는데 또 뭐 저기 사람 수는도 뭐 하루에 일당 뭐 4만 원, 8만 원씩 들어간다고 빼라고 그랬어요. 하고 사무장하고 직접 뭐 오후에 잠깐 나가서 한 2시간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이제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 해서 비용 줄이는 선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얘기가 또 필요하지만 그 설계 부분도 지금 보면은 조합원들한테도 사기를 쳤는데 이 사기친 내용을 갖고 지주분들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럼 최소한 설계가 이렇게 하니까 몇 세대 정도가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그걸 하겠다라고 하면 얘기를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사기쳤다고 하면 얘는 진짜 접어야 되는 상황에 가보니까 일단 저희가 기존에 지금 저희하고 설계 영역이 돼 있던 거기 아직 계약서가 좀 타결이 안 돼 있더라고요. 해마하고 이런 해지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그건 옛날에 이제 계약해놓은 거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좀 저렴하게 돼 있어. 그 조건으로 해서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지금 설계를 하더라도 이거 본설계는 아니고 가설계예요. 가설계도 어쨌든 또 변동이 나중에 돼요. 변동이 될 수 있는 그렇지만 거니까. 사기치는 결국
복도식도 안 되는데 계단식 그렇죠. 아파트 복도식으로 지주분들한테 복도식으로 우리가 그걸 하려니까 동의서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 사람들. 그렇죠. 그죠. 지주들 입장에서도 수준이 자기가 어쨌든지 네. 자기 땅을 해서 지주 그죠. 지주 저기 조합원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3분 계신데 또 더 하다 보면 이제 그분들은 결국은 마지막까지 안 하신 분들은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어차피 보상을 많이 받아야지 들어오는 뭐 마지막까지 견디면 뭐 그런 부분들 어쨌든 사업이 정말 그 조합원 우리 지금 조합원들한테 미납금도 지금 납부해달라고 하고 아니 계약은 뜻식으로 해놓고 아니 계단식으로 해놓고 뜻식 아파트 갖고 미납금 내라 그러면 당장에 저도 안 낼 거예요. 그러면 상황을 정확히 좀 뭐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타당하게 정당하게 현실성 있게 해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전달을 지금 이렇게 간담회 하는 취지가 어찌됐든 지금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지금 단톡방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간담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뭐 엊그저께 그 또 단톡방에 또 올려주신 분 또 그분 말씀이 일일이 다 그 세대 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면은 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게 그 역할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찌됐든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저격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격을 해서는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이걸 아무도 안 한다고 그러면 청산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산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제 생각에는 돈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거꾸로 청산을 해갖고 돈을 또 내야 되는 입장에 청산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그렇게 적용을 하면 누가 그거를 대표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뭐 몇 개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몇 개월 안 걸렸지만 빠른 시간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저도 솔직히 뭐이 추진자 뭐 아시겠지만 추진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내 재산 지키겠다고 임원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방향은 정해졌는데 누군가는 해야지. 누군가는 했던 거고 어쨌든 10월에 다시 총회를 한번 하긴 해야 돼요. 저희가 뭐 지금 또 규약 부분들도 무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중간에 바꾸면서 좀 이상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표준 규약을 다시 하고 그때 또 저희가 또 임원분들 팀을 뽑고 하면서 저도 하여간 뭐 가능하면 새로 능력 되시는 분이 계시면 오신 거를 맞고요. 저는 하여간 자꾸 말로는 뭐 더 할 수 있겠지만 제 성격이 이렇게 근데 말씀에 상처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사업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아니다라고 해서 상처를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조합원 입장에서도 상처를 받았는데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무지하게 상처입니다. 아니 잘한다라고 막 응원해도 시원찮은데 그거를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안 보인다고 해서 그걸로 톡으로 그렇게 해갖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이 그럼 직접 와서 그러면 뭐 이게 맞다 틀리다 떠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톡에다 대고 오늘 오시지도 않고 이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뭐 일하시는 분들 톡에다가 또 큰 소리 좀 빡빡 치면 좋겠어.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분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분은 하면 막 일을 하시는 입장인데 사무장은 정확히 말씀은 이 사무실에서 고용한 지금 직원이에요. 맞습니다. 직원인데 그분이 너무 타당성하게 아니, 258명인데 정확하게는 그분이 타당성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말이 안 하고 어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물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어야 되겠지만 또 우리 같은 사람도 뭐 그런 거 하고 불안한 마음이 그러니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조합원님들이 보고 불안한데 일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어이가 힘들고 시작하는데 여기서 초를 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딱 맞아요. 진짜 이랬다가 시기도 못 가고 나 또 오래 청산은 예.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카페에 저희가 이 간단히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가서 진짜 뭐 물질은 벌릴 수는 안 하더라도 명태 따라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좋고 지적을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저는 그거 그렇게 해야 우셔우셔로 해야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표현도 물론 가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도 하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그게 시대사 지금 들어온 거고 반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는 저희가 아니 가고 문의상 언제든지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표현을 해보시니까 좀 저도 요번에 조금 상처를 좀 받았어요. 시작도 좀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일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상처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상처를 그분 오셔갖고 뭐 이를 뭐 따지고 뭐 이게 으쌰으쌰하고 그거는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오시지도 않고 톡방에다 탁 얘기를 하고 뭐 본인 일이나 잘하. 아니 우리는 저는 교사입니다만 저는 교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제 주 목적이지 제가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 일을 잘하라는 그 말이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렇게 하죠. 아니 간단해서 안 오신 분 성공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반론이라든지 뭐 순위가 잘못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얘기는 해야 되고 저희들도 많은 좀 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다양한 분들 사이에서 토론회에서 벌어지는 어쨌든 이만해도 나은 방향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꾸 임원에 좀 참석을 해달라 뭐 계속 매번 참석 못하더라도 또 그러면 저 임원망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또 어떻든 내 조합원들과는 조금 더 좀 정보에 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왜 임원망을 다 오픈 못 시키냐면은 저희가 일단 지금 딱 들어와서 고소고발 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저희가 카페에 공지를 하면은 어쨌든 그분들이 아직 조합원들로 남아 계시는 분들이 전현석 씨도 지금 조합원으로 돼 있어요.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근데 저희가 쫓아낼 수도 없어요. 왜 그러면 그 부분하고 또 소로 할 수 있었지. 변호사가 물어보니까 일단 납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 막 오픈해서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재판 관련된 데서 이만큼 하면 벌써 상대방이 다 알고 뭐 그러더라고요. 7월 6일자의 그 회의록을 최근에 업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그거 좀 일주일 지나서 올렸거든요. 근데 그때 세무법인에서 이제 알려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회의한 내용에서 그 자료 내용을 올렸고 그 올린 거를 한 3일 전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갑자기 세무법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근섭 씨한테 전화가 왔다. 왜 전화가 왔냐? 세무법인에서는 일단은 정근섭 씨가 한 부분 그 임금 인사는 총회 때 하는 부분이거든요. 총회 때 조합원들이 그 성원을 받고 추인을 받아서 임금 인사에 가능한데 그 업체에서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정근섭 때 얘기했대요. 임금 인사는 그 무작위로 그냥 올리시면 안 됩니다. 추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원지를 자문을 줬대요. 자기는 나중에 추임 받으면 된다. 그만입니다. 난 올리겠다. 하고 2개월치 이상을 또 받아갔어요. 그럼 업체에서 얘기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한 상태이니까 나중에 정선섭씨한테 그 임금 받아가시는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내가 어차피 정선섭씨가 했던 부분들 용역계약과 업체계약과 여러 가지 사항을 어차피 법률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럼 나중에 자세하게 조합원들한테 이 내용을 올려주고 싶지만 정선섭 씨가 카페에 있는 상태이고 맡으셨습니다. 전 그 관계된 그 사람들하고 무관성 자료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었어요. 좀 오시죠. 아마 그 시간이 되게 편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임원방에 공지하는 내용과 조합원들 공지하는 내용은 거의 동일시한데 법률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내부적으로 왜냐면 이게 비용이 나갑니다. 수임료가 나가 변호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들을 저희 각각 개별적으로 이제 업무적인 부분들을 소송이 안 되면 각각 전문성 갖고 있는 분들한테 맡겨놨어요. 다 맡겨놓고 좀 비용이 많이 나가는 변호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거는 차후에 그분은 명확한 변호사에 대한 어떤 차후의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저희 수임 계약했던 저희 세 군데 그 변호사님들에 의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소송을 전담을 맡고 있으세요. 왜냐면 한 변호사한테 한 그 수임하신 그 업체가 있다면 그 한 사람은 그 한 사람 건에 대해서만 하면 돼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한테 의뢰할 때 여러 개를 주게 되면요 머리가 주축돼가지고 본인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간적인 부분을 이 사람하고 유대 관계를 하면서 자세히 꾸준히 얘기하다 보면 그 변호사님도 한 맡아서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가 하겠죠. 근데 의뢰 드린 것만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만 변호사님한테 의뢰를 드렸고 그 의뢰 드리는 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님이든 여기 안에는 이사님이든 일단 현장에 변호사님 만나서 직접적 면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전현섭 씨 가처분 건에 대해서도 법원에 가서 알겠습니다. 저들이 가서 만나보고 왔어요. 만났더니 전현섭 씨는 일단 재판관이 하는 내용이 당신이 청구한 취지는 추진인이나 청구해야지 왜 이사를 개개인을 청구했냐 가처분이 성립이 안 된다. 다 이 내용들에 다시 정정 신고하시오 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됐지만 그 이후에 발생된 가처분 취지의 내용들을 저쪽 임시총회 전문으로 맡아주셨던 김영호 변호사님 이름 법무법인이요. 그쪽에서 지금 이제 수임을 맡아주셔서 전현섭 씨하고 대안을 분배해 주실 거고요. 현재 추진님과 이제 조합원들의 모든 논의는 딱 하나죠. 합의 보호 생각이 전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취지로 이제 앞으로 변호사님이 잘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라본이라고 있어요. 원래 지금 타입 변경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답이 간단해요. 자, 타입 변경에 대한 내용은요. 내가 원룸에 살다가 투룸을 이사하는 건데 그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세대주들한테 내가 이사 간다는 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입 변경은요.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조합원들이 신청하셨던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나 타입 변경을 좀 하고 싶다. 내 자제분인데 내 아들 딸이 지금 여기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작은 평수 말고 중간 평수를 원하셔서 한다. 그러면 나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서 하는데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6월 전이에요. 6월 전, 그 전에 제가 임시사무실 있었을 때도 조합원들 타입 변경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고대 얘기 드렸어요. 신탁사가 변경이 완료가 돼야 그때 변경된 완료를 기준으로 해서 원룸에서 투룸, 투룸에서 쓰리룸 이사가는 거는 타입 변경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 거고 동호수가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조합원들의 개인 선택이에요. 저는 그 평형 때는 저는 그 적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가부터 아까지 내용 보시면 선호도로 확인하고 설계안이 나오는데 전체 복도식으로 한다는 게 주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주 목적은 조합원들 전체적으로 공지했기 때문에 그 공지안의 기준으로 저희가 준비할 거예요. 단 1호부터 5호까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호가 전체 국토시행을 했었을 때 사업 계획에 대한 수익률, 두 번째 어느 한 동을 가지고 국토시행을 하고 나머지 동을 전체 계산식을 했을 때 또 두 개 동을 했을 때 수익률 아니면 또 건축 면적을 조금 어떤 구도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세 번째는 LH하고 SH든 아니면 국토형 쪽에서 저희가 기부 체납을 했었을 때 추고를 계산을 해서 기존에 저희 6구역이 20채를 기부 체납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2021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80채가 기부 체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용도면은 그때만큼 지금만큼 못 받았죠. 근데 지금은 6구역이 그것만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부 체납 20차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저희 어느 정도 적용 범위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 80채가 기부 체납이 들어가서 사업 계획이 나왔거든요. 그거를 축소가 확실히 가능하다는 게
H를 가지고 용적률 상한과 기본 용적률, 기부 제한 없이 가는 용적률 그 두세 가지도 4, 5, 6번이든 조합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사업 계획을 틀을 만들 거예요. 단 전체 계산식으로 가는 게 저 목표이긴 하나 사업 계획을 만들었는데 수지 분석은 수익 이익을 따져봤는데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3, 4, 5% 마이너스 3, 4, 5% 나오면 한동은 어쩔 수 없이 복도식 한동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조합원들에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이 돼요. 근데 추가 분담금을 안 만든다면 한동은 복도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 복도식에 가는 부분이 C급들, LH, SH, 국대에서 기부채라는 조건으로 해서 20채 정도 될지 3채가 될지 줄어들 수 있을지 그거는 국토부하고 저희가 명확한 지별을 해서 그 틀을 가지고 사업 계획안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항을 준비를 하여서 조합원님들하고 이제 총회 때 준비하고 내용 공지하고 동 배정 안건이 나왔어요. 안건 나오면 동을 어떻게 배정할지 1, 2, 3, 4, 5를 갈지 1, 2, 3, 4, 5를 동그랗게 갈지 동 배정도 새롭게 추이를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1기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요. 이렇게 갔나? 근데 그 내용은 과거 자료에 있는 조합원의 자료들이 다 있으니 그 자료를 기반으로 보면 되지만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계단식을 주고 있고 위원장님도 그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계단식을 먼저 하실 건데 타입 변경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이 내용이 왜 나오냐 어차피 저희는 설계를 변경합니다. 조합원들 안에서 어느 틀을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하는데 그 틀이 전체 복도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전환을 시켜서 계단식에 관계된 타입이 나올 건데 타입이 지금 59타입의 선호도가 지금 많이 나온 편이긴 해요. 지금 중간평가에서. 중간평가 기준 59타입이 많이 나오면 46과 59의 비등비등한 비율이 나와요. 근데 예전에는 46이 180채였어요. 근데 지금 타입 변경하고자 하시는 조합원들이 46타입이 거의 59타입으로 변경하고자 하시는 50명 정도의 분량의 조합원이 예정 대기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순번적으로 지금 몇 분밖에 전화를 안 드렸어요. 한 장 절반밖에 연락을 못 드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며칠 전부터 3일 전부터 이 단톡방의 내용 때문에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자를 알려드렸죠. 타입 변경권과 선호도를 두 가지를 같이 정리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취지였는데 일단은 뭐 선호도만 끝내고 나서 타입 변경 내용을 했어야 했는데 이게 또 저는 이제 종합예정 업무 일정을 12월달에 저는 지구단위 대응 수익을 모 목표로 하다 보니까 어차피 같은 내용인데 이해 구도가 조금 다른 것 뿐이에요. 타입 선호도를 하는 게 기존 내가 46타입을 가입했는데 내가 선호도가 59타입을 한다고 해서 내가 변경할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모든 조합원의 개인 선택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 가는데 내 굳이 누가 내 주변 사람들 조합원한테 굳이 알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사하고자 하는 부분은 내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원룸에서 투룸 이사하는 거는 내 선택으로 내 생활적인 여유가 돼서 이사하고 뭐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추진위는 조합원님들한테 기존 조합원님들한테 자 여기가 84타입이 나와 있어요. 59타입 나네요. 이전하세요. 변경하세요. 저희가 권유드릴 수가 없어요. 권유드리는 거는요. 이전 추진위하고 뭐가 틀립니까? 똑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목표치를 예상을 잡고 가는 게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건축하는 게 좋을 겁니다. 목표를 해서 가되 일단 명확한 틀을 가지고 하지만 기존의 타입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조합원님들은 선택이에요. 우선 선택이라는 건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우선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좀 표면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그거는 조합원들 전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라고 표현을 할 시점이 언제냐면요. 설계안이 나올 때예요. 자, 설계안이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변경하고자 하시는 조합원님들 신청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원룸에서 투룸에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미리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배정 받으시는 것 뿐이에요. 그 전에 그러면 20평에서 25평으로 해서 1,000만 원부터 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밀고 나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또 다시 변경 안 하죠. 예, 변경 안 해요. 예, 그거는 만약에 저기 확인을 해드려요. 그럼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 전에 저는
예, 안 해도 되는데 저게 막 이러면 얼른 급하게 뭘 해야 되나 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제가 25평으로 저기 3만 원 이 설계 배치도가 좋았었을 때는 되게 애매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게 지금 비용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11층에서 15층까지는 거의 지금 꽉 찼다고 보시면 돼요. 왜 자기를 네, 지금 현재 지금 104동에서 110층까지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11층에서 15층까지의 그럼 빨리 신청한 사람은 좋은 곳으로 선택을 받는 건가요? 예, 그렇죠. 수만을 빨리 내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시작점이냐 뭐냐 그거는 그분 여기 있는 지금 조합원 예정 리스트 하셨던 조합원 난 그냥 설계 나오든 안 나오든 난 그냥 변경할게. 신탁기가 나왔으니까 난 그냥 변경할게요. 그럼 괜찮으시겠습니까? 타협 사전의 양해를 불고 가요. 그럼 변경하셔도 상관없을 때요. 그러면 그 동호수가 아니냐 찾아볼게요. 근데 비어있는 곳이 있어서 그 비어있는 동호수로 배치를 해드리고 그만큼 자금을 내주셔가지고 배치를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다 설계도가 나와서 그때 안전하게 선택하신다고 하시면 그때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위에 우선권 있네요. 우선권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조합원에게 전화 주시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먼저 내면은 예, 1000만 원도 먼저 내는 거 중요하지만 먼저 오셔서 계약서 변경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입금하셔야지 신탁사의 자료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대로 선정이 되는 거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경하세요라고 저희 권유를 못 드려요. 저희도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영업이 아니라 현재 지주분들과 조합원에게 명확한 안내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내가 당장 지금 46에서 50분을 변경하고 싶은데 변경하는 거를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난 지금 할게요. 지금 해도 상관없으니까 물어보시면 지금 상관없다고 말씀드려요. 맞아요. 이거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을 저희가 강요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7층이어서 그 내용 때문에 이거 이제 지금 몇 층이냐면 그 다음에 5층이요. 질문 사항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7층이었는데 또 바꾸면서 5층으로 바꿔줬는데 7층이었는데 5층으로 바꾸셨다고요? 네, 상관이 너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게 아, 저는 우리 거 요 부분은 좀 다른 분들 회의하고 좀 별도의 네. 지금 이제 들어와가지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저희 통장은 뭐 이미 마이너스고 그 업무 대행사한테 지금 전자에 급하니까 이제 일부 이제 차입을 해서 저희가 한 9천만 원 지금 한 2달 정도 지금 한 9천만 원 이제 지금 차입이 물론 그 부분은 전에 그 그냥 저기 홍보한다고 뭐 3천만 원 그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결국은 보면 추진위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홍보를 업무대행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추진위에서만 치고 아니야. 좀 나중에 라고 그거는 추진위가 걸리고 추진위가 출시를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업무대행사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보면은 저기 와서 보니까 업무 대행사라는 게 보니까 결국은 사업장이잖아요. 그거 와서 자기들 그냥 조합원 하나 모집해서 거기에 이제 수수료 먹고 그걸로 이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거기 그 돈을 결국 자기 회사니까 그거를 업무대에서 온 사람들한테 얘네들은 그거 하지 마 라고 하면은 뭐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급하게 이제 돈을 빌려 좀 차입을 해서 좀 사무실 월급 주고 이제 운영을 밀린 공과금 내고 좀 그냥 하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저희한테 또 어떻게 보면 저게 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한테 자신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어쨌든 그런 뭐 운영들을 하려면 결국은 수준이가 조합이 할 수 있는 걸 이미 이제 저희 통장 없는 거 그러면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이납부 그다음에 신규 조합원 모집해서 자본 확보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도 어쨌든 간에 저희가 사기를 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평형을 지금 설계를 다시 해봐야 되는데 왜 국도식을 갖다가 계단식으로 계단식 갖다가 다 국도식으로 다 바꿔놓고 하는 거는 다 국도식으로 지금 설계처럼 거니까 어쨌든 다시 돌려서 국도식을 해야 되니까 아, 지금 그게 그러면 계단식이 아니라 도시예요? 국도식이에요. 다 계산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다 계단 그게 업무 대행사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팔고 처음에는 계단식이었는데 그 다음에 일기 때는 원래는 복도인데 계단이라고 일기 때는 제가 한 410세대 정도 내셔서 국도식을 했다가 일기 오면서 그 조합원 수를 늘리고 결국 84 타입이 32평 꼬집어졌어요. 그러면 같은 대지인데 세대수가 줄여야 되는데 세대수는 더 늘을 거라니. 아니 저거 임대가 많아진 거야. 보시면 이 모형도도 보면 다 복도식이에요. 이게 사기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다시 어쨌든 가설계가 찍어서 우리가 세대가 얼마나 빠질지 복도식으로 다 했을 때 몇 세대가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지 조합원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저희도 조합원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저희가 뭐 얘기가 못하는 지금 소개하는 일단은 저희는 모르고요. 옆에가 지금 한 290% 왔으니까 우리 이제 이게 지금 분위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용문을 물어보려면 지금 지금 시나 했었을 때 지정이 돼야지 우리가 여기에 사업을 할 거다. 그랬을 때 용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제가 80대를 그래서 한계동 정도는 어느 정도는 목표식이 하나는 들어가야지만 사업 수지 수익 분석가 마이너스 10%가 아니라 마이너스 3% 줄여줄 수 있어요. 신나는 그 구체화 하는 기능을 보시고 하는 게 구체화 우리 신나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근데 46타입을 가해서 좋아하면은 계단식 말고 이제 북도식 전환해서 또 나중에 그것도 일부 시간을 내요. 근데 그거를 이게 되게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리될 수가 없고 정해질 수가 없어요. 그건 총회 때 여러 조합원들 1번부터 5항까지 준비를 해서 왜 1번부터 5항까지 왜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왜냐면 84타입이 생겼기 때문에 84타입은 현재 지주분들의 저희가 이제 이 사람들은 집을 팔면 아파트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 재개발 아니에요. 노상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아파트를 받아가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84타입을 적용하는 거고 마구 엠벨이라든가 마구면 두 번에는 거의 84타입이 아닌 115타입도 있고요. 큰 평수가 많아요. 큰 평수가 많은 그 면적이 지구의 면적이 커야 되는데 큰 면적이 아니죠. 5구역이면 면적이 지금 큰 평수가 128타입도 있어요. 커요. 5,000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밑에 500세대고 이 때문에 세대수가 10배 차이예요. 10배 차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왜? 땅의 면적이 그만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땅의 면적이 작은 만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이라고 하지만 제 주장은 더블유스니까는 제일 좋은 자리를 위치하고 있어서 그쪽 지역 5,000세대를 갖고 있지만 5,000세대만큼의 여기가 500세대밖에 안 되지만 그 500세대만큼이 5,000세대하고 시세가 비등비등하다는 게 여기의 타이틀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쪽 5구역을 저희 5구역 쪽은 여기 쪽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5구역 여기를 먹어야 되는데 여기가 정의하고 있으니 못 먹죠. 그러니까 저희는 빠르게 조합원들과 소유주분들한테 안내를 빠르게 전달하려면 광고막, 현수막 어느 정도 준비해가지고 1동부터 7동까지 조합원들한테 좀 뭐랄까 봉사활동 저희가 이제 이제 하드보드들이 큰 거 있잖아요. 큰 걸 준비해서 이제 송정역과 공화시장 이쪽에 이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한 3-4분씩 있고
두 구씩 배치해가지고 하든 동네방에 돌아다니며 토끼 있고 우리 출국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갑니다. 라는 안내도 해드리고 뭔가 시각적인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가다 보면 소문이 계속 퍼져요. 왜 그러냐면 저희 구역이 작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한 3분 빠르면 늦으면 뭐 5분 이내 정도 걸어 다닐 수 있는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요. 그냥 이 동네 한 바퀴 마신한다고 그냥 한 바퀴 돌면 끝이에요. 네, 그걸 한 두세 바퀴 돌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시각적인 부분들을 안내해드리고 시각적인 안내에서 현재 부동산에 소유주 분들이 찾아가시겠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물어보시면 저희 현지 부동산 사전에 인지가 끝내놨기 때문에 부동산하고 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좋은 취지를 설명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주동의서를 현장 부동산에서 다 받을 수 있게끔 서로가 배신을 해놨기 때문에 네, 부동산에서 그때 가서는 적극도 해주실 거고 네, 사업이 됩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저희가 준비하고를 부동산하고 이제 자료를 공유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고 현재 소유주분들도 추진위만 있지 마시고 현재 부동산 얘기도 보시고 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 현장에서 보시면 자료를 다 열거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 어떻게 해야 될 부분들을 조합원님과 같이 전체 241만 조합원, 245명의 조합원님들하고 추진위가 원팀이 돼서 일을 같이 나가야지만 일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 추진위원회 내용들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뭔가 하나 삐걱거리면 이제 산으로 가고 그 산으로 갈 수 없게끔 조합원들이 조금 지속적인 감시와 뭐 위원장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간담회라는 게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뭐 어떻게 자주 있으면 좋겠지만 긴급 간담회가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교회 갔다 오시고 절 갔다 오시고 계시겠지만 저도 아침에 교회 갔다 왔지만 이게 일요일 날 하니까 좀 힘들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도 제가 가끔씩 간혹 계속 이제 격주로 이제 열기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위원장님 이제 언제 2주 이내로 간담회 할 예정이다 아니면 매주 정기적으로 할 예정이다 하시면은 그 정기적인 이제 간담회를 계속 영상으로 남겨놓고 조합원들 이제 카페 게시를 하고 유튜브도 우리가 내용을 한번 준비해가지고 업데이트 할 수 있는 한번 맞춰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주위에서도 긍정적으로만 하면은 이게 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그렇고 참 안 좋게 얘기하니까 관심을 가졌다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일기 때 잠깐 일하시다가 그분 그만두시면서 이기 와가지고 맨날 보면은 뭐 밥만씩 비싼 거 먹고 처먹고 뭐 주민들하고 뭐 얘기도 안 하고 뭐 저거 받는다고 하면 보면 아주 많이 주위에 제 받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저도 이게 제 얘기가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건담에 이제 저도 지주거든요. 그것도 지금 6년째예요. 근데 지금 사무장님 말씀이 맞는 게 일을 시작하면은 진짜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게 있어야지. 우리도 처음에는 막 굉장히 3명, 4명이 막 지주 한 명 날라가지고 막 엄청 막 뭐가 될 것 같이 그랬는데 또 약간 문제가 생겨서 자르고 뭐하고 이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막 사인을 해줬어요. 이제 이게 뭐 얼마가 들어올까. 이제 저 추진위에서 조금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려면 이거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뭔가 열정적으로 한다고 보이면 지주들도 그냥 그 흐름에 따라서 그냥 눈치도 모르게 사인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인터벌을 주면은 뭐야 이러면서 뒤로 물러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막 한 6년째 하고 있다가 지금 약간 그쪽에서 뭐 시행사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이렇게 하니까 난 이제 더 안 돌려주면은 안 해버려야지 하고 저도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프랑카드도 하고 할 때 쫙 밀어붙이면은 그 지주들도 정신없이 하면은 그냥 이렇게 따라서 옆에 뭐 하나보다 그냥 아파트 하나 생기면 옆에도 공사하니까 우리도 하는 게 좋겠다. 막 이런 그 물결에 따라서 확 해버려야지. 또 약간 뭔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지금 2번이나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할 것 같다 이러면서 지주들도 사인을 많이 하고. 지주가 네. 몇% 찬성이 돼야 현재 세대수 및 이제 거주민들 이제 이런 체크를 해보니까 한 260명 정도 면적 80만 원. 기준이니까 아니면 세대수 기준이고요. 네, 세대수도 이제 지분도 있으니까 한 집에 이제 한 건물에 단독 주택 지분이 3명도 있고 4명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숫자로 체크하게 되니까 한 260에서 280 정도 돼요. 돼야. 네, 아니 그 정도 이런 식은 되어 있는데 한 65%가 돼야 되니까 65%. 왜냐면 2018년도 설립 때 추진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이용하자면 65%까지는 지구 단위 신청은 가능해요. 즉 저희가 지금 추진이 보유 확보한 것까지만 하더라도 30%예요. 30%인데 이런 땅 이렇게 네. 하더라고요. 260명 나누기 30% 정도 저희가 계산해 보게 되니까 한 75명 정도로 저희가 돈을 얻었더라고요. 나머지 75분이 아니라 80명 정도만 바꾸면 돼요. 아까 말한 땅이 되게 작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소문은 작을수록 소문은 빨리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주분들이 걱정하시고 안도하는 불안 안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길까봐 그렇죠. 혹시나 여론을 부정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 나야 되는데 그렇죠. 사기를 꺾는 그런 역할이 되니까 자세한 거는 사무실에 앞서 설명을 드려라. 이렇게 갑자기 위원장님 돈술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분이 조금 더 있었어요. 그냥 궁금한 거지. 실컷이야 했으면 좋겠어. 돈술 준비. 야, 그게 참 쉽지가 않은 발언인데 아니,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이런 얘기까지는 좀 그런데 사무장이 고생하는 거 맞아요. 어쨌든 월급쟁이니까 일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야근도 하고 야근하면 뭐 일반회사 저도 뭐 직장을 하겠죠. 저녁씩 주고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뭐 야근 수당도 못 주고 있고 저녁 먹고 근데 조합원님들이 다 퇴근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집에서 가서 일을 할 건 아니고 네, 그런데 휘둘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한두 명이 그래요. 네, 한 명이 코인인데 그 분위기를 흐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급선무가 그 경매 건도 어떻게 잘 처리를 해서 손해를 좀 재단 줄여야 되거든요. 이게 방법을 우리 좀 찾아야 되거든요. 타협해서 어쨌든 간에 뭐 좀 해서 추진이 재정이 좀 되고 하면은 이건 뭐 저희가 장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우선권을 드렸던 거 우리 얘기했던 거 해서 하면 제가 이제 매달 저희가 이제 비용 그걸 올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정말 못하고 하고 붙든지 아니면은 만나서 내보를 해서 뭐 합의를 보든지 저건 이미 학생 통계에 나와서 좀 뒤집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거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공탁 걸고 붙든지 제대로. 협의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근데 합의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자기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담보가 있는데 해줄 이유가 없죠. 가만히 있으면. 뭔가 하나 저희가 소송할 수 있는 걸 하나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법무법인 문현 중대리 변호사님이 이제 저희가 1심 신청을 한 걸 알고 계세요. 이걸 대행해줬던 이제 프로의 법무법인 김태선 변호사님이지만 전현서씨가 그걸 맞게끔 자료를 변호사한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그 명확한 대변을 할 수가 없었어요. 변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심을 저희가 항소를 해야 되는데 2심 항소하려면 1심에 관계된 내용을 고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를 찾아가지고 자료를 준비해서 2심할 수 있는 항소할 수 있는 내용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자료들은 다 있어요. 신탁사에다가 요청해서 새로 그 이때까지 2018년도에 최근까지 들어갔던 자료들을 신탁사가 다 자료를 받았는데 파일 하나에 파일 하나에 여러 개 100개 이상의 자료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석하기 어렵고. 예, 그래서 일단 소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이라는 업체가 있으면 지출 내역과 계산 내역과 요청 내역과 그런 걸 분리를 한번 쫙 해보려고 해요.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월요일날 이제 새로운 이제 회계 직원이 출근을 해요. 네, 그분이 오시면 이제 그때부터 서류 작업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변호사님이 따로 또 대응하고 있는 또 소송권이 하나 또 있는데 그 시행개발이라고 임원이 별도로 업체를 차려서 추진이나 계약했던 건 그거는 이제 대행으로 알고 있고 경영 전문 이제 그 변호사이다 보니까 기업 경영권에 관계된 업무를 받으시는 이제 변호사가 그분하고
소송권이 어떻게 되는 사항을 보고 공문계를 하지 않았지. 왜냐하면 추진은 이제 앞으로 이제 법무법인에 가게 된 변호사들을 이제 각각 3달러 정도 준비를 해야 돼요. 지주택 전문, 형사소송 전문, 민사소송 전문, 뭐 경우 상사소송 전문 그런 것들을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방어는 방어고 공동은 공동이지만 일단 잘못된 거를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수단은 필요한데 추진이 내부적으로 전문적으로 법무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최대한 저희가 선임을 해야 되고 고문변호사가 되어야 하지만 앞으로 서류를 업체하고 계약할 때도 서류 검토를 받을 수도 있고 가리 조건을 항상 계약하는 걸로 그 전에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항상 추진위가 가리인데 의뢰 조건이 항상 계약서가 항상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뢰 항상 요구하면 우리가 항상 줘야 되는 지출이 나갔었기 때문에 예전 자료를 보게 되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항상 의뢰 아니라 가리 조건으로 요청하여 그거에 대해 사업이 진행된 지출과 내역이 연계사하고 이제 조합원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항상 의뢰 조건 계약까지도 의뢰해야 돼. 네 돈 안 주면 우리가 일 안 했더라도 그럼 내가 돈 주기로 했잖아. 그냥 돈만 나간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는 하나, 둘씩 4개, 한 10개 이상 찾아있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이 지역주택 육문 이유가 있는 사례구나 알게 되다 보니 불공정 계약이네요. 근데 맘 먹으면 불공정 계약에도 그 전 위원장이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맘만 먹으면은 뭐 진짜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재 추진위의 이사님과 현재 업무 중이잖아. 그거를 구조조를 없애자. 구조조를 없애고 새롭게 어떻게든 올바르게 일하는데 지금 남궁영 대표님하고 업무팀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 사업비 중에 10%로 지금 사용한 거예요. 전체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요. 아무리 데이터를 보더라도 전체 사용 10%인데 그 10% 중에 4.3% 정도가 토지 매입이고 그 중에 9.3% 정도가 5.3% 정도가 뭐 홍보관이다, 광고비다, 뭐다 돈 나갔던 돈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 10% 중에 이거를 한 4.7% 정도가 그냥 지출 나갈 거예요. 그냥 지출 나갔어요. 광고비다, 홍보관이다, 뭐 이제 재산세다, 뭐다 나간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나머지 이제 보통 추진위가 하려면 그 사업비 중에 30% 정도는 토지 매입 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아직 20%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 20%는 3기 조합원 모집과 소유주분들의 그 한동청산과 토지 매입, 부동산 그것들은 지주 가입, 그러게 이제 나머지 20%가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이 홍보관이 유치하는 거는 그 종합업무예산 1차 보시면 지주동에서 50%가 확보가 되었을 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립을 한 다음에 홍보관이 유치하는 거에 대한 안건을 추진을 받을 거예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예전에는 하고 나서 설계 병행도 하고 나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고 지금은 조합원들하고 항상 토론하고 의논하고 이사회에서 그거를 결정하고 이사 결정단을 총회를 개최하든 전자투표를 하든 어떤 사항들을 준비를 해서 항상 조합원들과 원팀으로 같이 가는 거죠. 책임 소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사님 추진위원장이 지는 게 아니라 이사님들만 지는 게 아니라 전체 책임 지는 부분을 다 갖고 이제 개인적인 의사를 다 표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 전체의 수가 주택 수가 지금 현재는 502세가 모집인데요. 520세예요. 502세인데 임대가 몇 프로? 그게 지금 80세가 들어갔어요. 현재는. 그런데 옛날에는 이거 기준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아파트 건축 타입이 요게 아니라 그 전에는 요거였어요. 이거 지금 내용 자료 보시면 다 복도식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이 복도식은 이제 502세대인데 502세대를 아마 요걸로 가게 되면 아마 460세대 정도는 줄어들 거예요. 460세대는 줄어들 텐데 이 460%를 줄이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틀을 잡아야 되는데 이 섹터 안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임대는 지금 6구역이 용적률이 300%인데 여기 세대 수가 한 640세대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10부터 기부 채납이 20%밖에 안 했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 지가
비슷할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본 용적률만 가지고 치고 올릴 수 있을지 시프트 안 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올해 2023년 3월달에 기준으로 해서 국토에서 용적률 상의 법률 기준으로 보도 제한이 걸려 있는 지역 안에서는 최대한 용적률을 발휘해 주겠다 국토부에서 공지가 나왔으니 그거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국토부하고 지뢰를 해서 업무 생산 측에서 업무를 해주시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자료들을 저한테 데이터를 보여드릴 거예요. 아직은 이제 지금 제가 설계안이 일단은 먼저 나와야 사업 계획서를 잡고 사업 계획 잡은 것대로 이제 그 건축 설계안이 1부터 5항까지 나온 거를 잡아서 조합원들하고 토론하고 의논해서 결정받고 동호수도 되는 것 같고 그런 다음에 민학금 안내와 타입 변경을 명확하게 알려드리면서 지주분들하고 이제 선호할 수 있는 명확한 광고를 알려드려서 가입할 수 있는 조건도 알려드릴 수 있고요. 일단 순서상으로는 그래요. 이 틀이 정해져야 되는데 원래 순서상으로 하게 되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이거를 인출해가지고 하신 일이에요. 이게 다. 그런데 지금 400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그렇게 되잖아. 400 엑셀에 400 대낮시간 460세대, 460세도 지금 현재 502세대 신청한 거고. 아니 그 우리 현재 아직 조합원은 아니지만 200 몇 세대죠. 뒤에 있는 게 현재 조합은 예, 조합. 일반 조합 248, 245. 그러면 반은 된 거잖아. 반은 된 거죠. 그러면 지주분들 동의하고 분양하고 200 반을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245명의 소유주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 100명 정도가 소유주분 100명이 나 84 아파트 주세요 하면 그렇지. 그러면 또 그럼 주로 지주들이 그러면 저희가 현금으로 매입할 수가 있는 밖에 없어요. 그분들 다 지주분들 다 들어올 수가 없고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는 중간성 있게 값어치를 갖고 팔아야 돼요. 그래서 반을 뭐 지주를 동의를 받든지 분양을 하든지 그러면 된다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84타입이 지금 많이 남아요. 지금 현재 84타입이 많이 많기 때문에 84타입에 한정되어 있는 조합원, 일반 조합원 가격수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요. 정해놓고 그 다음에 84타입을 마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나머지 일반 조합원들 기본으로 잡아놓고 일반 분양가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들 가입할 수 있는 84타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감을 쳐야 돼요. 메시지를 또 다시 발마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저기 그 가성비 그 통년도 상으로 가가지고 그거는 용적률을 지금 몇 프로 정도 하는 이거는 이거 기준이에요. 218. 그 층 검색해요.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들 저기 참석 그 사인 건차한테 준비해서 돌리세요. 간단히가 처음이다 보시면 건물 같아. 그런 거나 그런 식으로 준비했어요? 아니 지금 메모. 네. 메모 중에 그 나중에 이렇게 정리해서 아, 네. 드릴게요. 그 저기 104, 강서 104, 우천에 1201호. 그 담당자한테 용적률이라는 게 여기 지금 법적으로 그거만 되죠. 사인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담하면 지금은 아직 저기 오늘 이 내용들이 지간이가 그래서 아, 네. 지간이라는 게 얘기를 결국 많이 참석하신 걸로 아, 네. 여기서 얼마 전에 나와야 돼. 네네네. 근데 어차피 총회를 네네네. 55년 지났어요. 지금 역단은 지금 우리가 개인으로 한번 다시 지금 해요. 아마 그다음부터 조합으로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역단지하고 흡사하게 뭐 기준 잡는 수밖에 없네. 그다음에 도시개발 뭐 법률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설계 사무실도 이제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아파트 사이 간격이라든지 뭐 도로에서 또 인문이 설계사무소 네, 그게 그냥 돌려주세요. 있으니까. 돌려주세요. 그 설계 사람 냈을 때는 아니 정도 증서 뭐 인증 올라가는 그건 아니고 예전 기준으로 예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500구역이 지금 있는 저희 바로 앞에 있는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국토에 물어봤더니 그 정도 하야 가능합니다라는 얘기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설계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계안을 준비한 상태에서 답변만 받았잖아요. 그러면 설계안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돼요.
그 안에 270에서 280, 90 사이에 저희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가 얘기를 받았으니 명확한 공문서류를 받아놓고 이제 조합을 송치할 거예요. 그거는 올라가기 나중에 전에 최종 설계안에서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최종 설계안에서는 그 지구단위 규격이 확정되고 나면